안녕하십니까. 목세나 우송부동산입니다. 2021년도 6월이 지나 7월로 접어든 지도 한 달이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월 31일과 6월 1일 기준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도 높아지고 단기 매매 세율도 높아졌는데 얼마나 어떻게 높아졌는지 한번 표를 놓고 한번 하나하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이게 최고 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 세율을 보시게 되면은 세율이 최고 세율 5억 원 초과해서 42%까지 됐습니다. 42%까지. 그러던 것이 10억 원 초과해서 45% 구간에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20년 들어서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중과세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세율도 이제 45%이기 때문에 최고 82.5%까지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1년 5월 31일까지의 이제 이 촬영이 되겠습니다. 조합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죠. 1년 미만은 40%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미만이면 기본세율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6월 1일서부터 이제 1년 미만이 70%, 그 다음에 1년 미만, 2년 미만이 이제 60%, 2년 이상이 되어야 이제 기본세율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고 세율이 70%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게 비교과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교과세. 자, 이분이 이제 다주택자인데, 이제 세율이 1년 미만에 이걸 매매했을 때 40%로 적용을 해서 양도세를 계산해 놓고, 다주택자니까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0% 구간이다. 양도 차액이 구간이 30%인데, 다주택자라서 30%다. 20%자 이제 되겠죠. 그럼 50%. 그러면 40%로 계산한 것보다 50%로 계산한 게 세율이 많겠죠. 그러면 많은 걸로 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러한 이제 구조였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는 6월 1일부터는 70%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은 없을 거지만 비교과세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대신 최고 세율이 82%까지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도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부동산은 이제 1년 미만 50%, 요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1년에서 2년 미만에서 40%가 갑니다. 그 다음에 중과대상, 조정대상 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과가 되는데 보유기간 불문이죠. 그 다음에 2006월 1일서부터는 중과대상 분양권을 확대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이 됐는데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분양권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2021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요게 이제 그 중과대상에 들어갔는데요. 취득분이냐, 양도분이냐. 처음에는 양도분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취득분부터 해야지 양도분부터 한다 그러면 1년 전, 2년 전에 구입한 그 분양권에 대해서도 이 세금을 중과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2021년도 취득분부터 이제 이렇게 분양권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세율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기본세율이 10%였었죠. 자, 최고 세율이 42%였으니까 52%, 그 다음에 이제 62%였었어. 근데 이것이 이제 6월 1일부터는 1세대 2주택자가 이제 10%에서 20% 올랐습니다. 그러면 45% 플러스 20% 65% 구간이 되어 있고요. 1세대 3주택자 이상은 기본 세율이 30%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 플러스 30% 그러면 75%죠. 여기에 지방세 10%, 7.5% 하게 되면 8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82.5% 같으면은 사실 아마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양도세 많이 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 산정법이 또 달라졌습니다. 자, 기존에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 이제 들어갔죠. 주택 산정 방법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이 됐습니다. 분양권은 포함이 안 됐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21년도 1월 1일 취득분부터 분양권이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조합원 입주권 보유 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이 된다 본다는 얘기고. 자, 그런데 내가 이 종전에는 6월 1일 이전에는 분양권 하나, 주택 하나, 분양권 하나 갖추면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받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대체주택을 위한 취득을 위한 1주택 1입주권 등은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사실 건축 허가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냥 비우라면 비우는 조합원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주비라는 것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이사 비용이라는 것을 이제 지급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시다가 입주할 때 입주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때 구입한 주택 그거는 이제 대체주택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시고 이 입주권이 이제 주택으로 사용승인 나서 입주하고 나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은 이제 그거는 비과세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외가 된다는 거고, 그거는 지금 2021년도 들어와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이 양도세 치를표고 요거는 5월 31일까지, 요거는 2020년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비조정에서 해놨는데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볼 게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월 30일과 이제 6월 1일 이제 이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지역하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조정이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6월 1일 이후라도 똑같이 6에서 45%는 똑같습니다. 중가가 2주택이 된다면 달라지겠죠. 조정지역은 이제 5월 30일까지는 플러스 10%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5%가 됐죠. 근데 비조정은 이제 중가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45%. 그러던 것이 이제 이 조정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1가구 중가 2주택자는 이제 이게 중가가 20%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5에서 20% 아니까 65%가 되는 거고, 비조정은 그냥 종전과 같이 그냥 45%로 들어갔습니다. 중가 3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30일 봤을 때 그냥 20%를 썼죠. 그러니까 65%. 그 최고 세월이 이제 45%였으니까 자 여기 플러스 20%가 됐죠. 그래서 이제 65%가 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45% 중과가 되질 않으니까 비조정은. 그래서 아마 요새 핫한 지역이 이제 비조정 지역이죠. 그래서 아마 지방으로도 많이들 가서 공시지가 기준시가 1억 이하짜리 아파트라든가 그런 건물들을 많이 매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 12월 30일 와서 이제 최고 세율이 75%까지 갑니다. 여기다 플러스 지방 10% 하면 82.5%. 아까 계속 강조해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세율이 높아지니까 5월 30일 이전에 매매를 하라고 이렇게 장려했지만 그거 파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조정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조합원 입주권은 또 틀립니다. 그것은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중과에 플러스 시키질 않습니다. 그냥 뭐 5월 31일에도 45% 최고 세율, 그다음에 조정 지역이든 비조정 관계없이 그냥 45% 되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권이 좀 달라졌죠. 조정 지역이 50%에서 70%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이제 조정 지역도 불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서 나대지 토지 상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45%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양도세가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결국 뭐 증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절세 쪽으로 다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요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게 신경을 좀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권리인데, 근데 사실 따지면 이 분양권도 권리거든요. 똑같은 분양권인데 왜 분양권은 이렇게 중과를 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권리인데도 그냥 기존과 같이 40% 적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번 우리가 목소리를 또 한번 내볼 만한 그런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요새 참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들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청약도 이게 나오는데, 집값이 가장 오르는 그 이유는 지금 집을 못 사면은 집을 사지 않으면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진짜 하는 게 아니라 현 정부의 말만 믿고 이렇게 집을 안 사고 또 이렇게 전세로 살다가 또 이렇게 또 이 집값이 내리기만 기다렸는데, 내리기는커녕 계속 또 이게 상승도 완만한 상승이 아니고 급상승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이래저래 우리 힘든 젊은 층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젊은 층들에게 참 내 집 마련하는 그런 과제가 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각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세율과 양도세 또 분양권 입주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